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 또 가보도록 하죠. 자, 제가 쉬는 시간 동안에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정답은 알려드렸어요. 눈으로 확인을 좀 해보면 일단 비철수 변수한테 리모컨 눌러서 이름 갔을 때는 당연히 박철수 나오는 거고 2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0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림을 좀 그려볼 거예요. 자, 지금 A철수, B철수, 오케이. A철수라는 변수, 그 다음에 A철수라는 객체, 철수 객체, 그 다음에 B철수라는 변수, 철수 객체.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여기가 A, 여기가 B.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클래스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 이 객체와 이 객체의 모양은 동일하겠죠. 모양은 똑같아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는 다를 수 있는데 모양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붕어빵도 소를 뭐 넣느냐에 따라서 슈크림이 될 수도 있고 팥이 될 수도 있듯이 내용은 바뀔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가 되겠죠. 얘는 바뀔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양은 똑같다. 그려보면 지금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있고요. 나이 하나 있고 키라고 하는 변수 하나 있죠. 얘도 마찬가지. 이름, 나이, 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리모컨 객체 만들어졌으니까 리모컨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 리모컨을 변수한테 연결시켜주고 있죠? 둘 다? 이렇게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죠? 자, 이 상태인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자면 이 공간의 이름은 이름이고 여기는 나이고 여기는 뭐 키다. 얘도 마찬가지. 이름이고 나이고 키다. 이것까지 똑같은 거죠. 왜냐면 같은 클래스, 같은 설계도 보고 공간도 똑같이 찍어낸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점은 실제 데이터. 이 리모컨, H철수가 들고 있는 리모컨을 클릭해서 이름, 나이, 키에 붙었을 때는 이런 데이터를 넣고 있고요. 해보죠. 김철수 22, 180.5. 여기 김철수 22, 180.5. 이렇게 데이터 들어있어요. 넣었으니까. 자, B한테는, B철수한테는 이름에 접근해서 박철수 넣는 거 하고 있죠. 이름에 접근해서 박철수. 얘랑 얘한테는 값을 넣었나요? 안 넣었죠. 값을 넣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전전 시간에 봤던 그 기본값의 개념대로 여기는 나이라는 변수는 타입이 뭐였죠? int. 값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이라는 변수한테는 0으로 이 변수가 초기화가 됐을 거고 키는 더블 타입이었어요. 그럼 얘는 0.0으로 초기화가 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비철수한테 나이라는 버튼 눌러서 들어가면 얘 눌러서 나이를 찾아가면 얘가 기본값 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출력되면 0이 나온다. 이 상황이에요. 자, 근데 지금 A철수 변수한테 연결된 철수 객체나 B철수 변수한테 연결된 철수 객체나 결국 얘 보고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같은 설계도 보고 만든 객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값 넣었을 때 얘한테는 왜 적용이 안 돼요? B철수한테는? 지금 얘를 가지고 리모컨을 눌러서는 이름, 나이, 키 3개 다 넣었어요. 근데 B철수, 리모컨 여기서 만들어진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 가지고는 이름밖에 안 했어요. 근데 나이랑 키가 얘랑 어차피 똑같은 모양의 객체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이랑 키를 넣었으면 얘도 나이랑 키가 얘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일단 결과를 봤을 때는 아니란 얘기겠죠? 자,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이 철수 객체와 이 철수 객체, 이 두 객체는요, 둘 다 철수 객체가 맞아요. 그렇게 불러야 돼요. 우린 그거 말고는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둘 다 철수 객체인 건 동일한데 서로 다른 변수한테 연결이 됐죠. 그리고 이 객체랑 이 객체는 실제로 new라는 키워드가 2번 사용되면서 객체 자체가 2개인 게 맞죠? 이미 그림도 그렇게 그렸잖아요, 제가. 객체 하나, 객체 하나. 서로 다른 객체. 같은 모양일 뿐인 거지 얘네들은 아예 생판 남이에요. 연관성이 1도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정도로 멉니다, 서로 거리가.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아무리 열심히 넣어봤자 이 객체는 이 값을
못 가진다.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딱 한 경우만 빼고. 그 한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사실 키워드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습니다. 아까 봤던 이 친구. 이 스태틱이라는 친구가 제가 이제 설계도한테 직접 일을 시킬 수 있다. 뭐 설계도를 통해 객체화를 하지 않고 불러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 친구가 이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용되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전혀 생판 남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한번 엎어요, 제가. 근데 지금 그것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머리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할 거고 나중에 이제 좀 더 다른 것들 배우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이에요. 일단 그 스태틱이라는 친구를 배우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 다른 객체, 진짜 객체가 두 개가 만들어졌다면 이 두 객체는 연결 가능성이 빵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얘네들한테 연결 가능성이라기보다 얘네들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스태틱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름이라는 변수가 스트링 타입인데 만약에 변수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 여기다가 철수 타입으로 뭐 예를 들어 뭐 b라는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철수 타입으로 b라는 변수를 만들면 이 b라는 변수에는 뭐밖에 못 들어가요? 철수 데이터. 그러니까 철수 객체, 철수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말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좀 더 정확히 표현해 보자면 철수 객체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말고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겁니다.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기철수한테 아니다 이렇게 말고 이걸 아예 해보죠. 철수 타입으로 b라는 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a철수 점 찍으면 b 있겠죠? 변수 만든 거니까 불러냅니다. 여기에 이제 철수 데이터라고 하니까 철수가 갖고 있는 이름이나 나이키 이런 거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런 거. 이거 철수의 이름이잖아요. 철수 데이터 맞지 않나요? 근데 안 돼요, 이런 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진짜 철수 타입의 데이터예요. 그렇다라는 건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철수 객체. 철수 타입 안에 존재하는 이런 변수들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철수 데이터. 철수 그 자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뭘 한 거냐면요. 여기에 변수 공간 하나 더 뚫었고요. 얘도 있겠죠? 얘 이름이 지금 B입니다. 이거 이름 B라서 얘랑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만 C라고 바꿀게요. 철수 C예요. 여기다가 철수 객체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리모컨을 여기에 연결한 거예요. 지금. 이러면 이 객체에서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얘 입장에서 얘는 컨트롤 못해요. 또. 왜냐면 얘는 본인이 갖고 있는 리모컨을 넘겨준 셈이지 이 리모컨을 넘겨받은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객체들끼리 완전 객체가 두 개, 여러 개 만들어졌으면 그 여러 개의 객체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가능은 하지만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 우리는 없다고 봐도 된다. 이런 거 아직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스태틱이라는 걸 배우면 애초에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상관관계를 만들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맞아요. 일단 그러면 얘는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 개념은 이거 지우고 얘 지우고 이것만 살려놓고 제가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우리는 그동안 이제 객체를 만들어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면 항상 리모컨을 변수에 연결시켰어요. 근데 제가 변수 같은 거 없이 선언한 적도 없고 갑자기 new 키워드 사용하면서 철수 객체를 만들려고 했죠.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어요. 지금 리모컨 누르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에러 없죠.
가능한 문법이에요. 여기에 심지어 리모컨도 누를 수 있어요. 가능해요. 실제로 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변수들. 만약에 이름, 값도 넣을 수 있어요. 뭐 박철수. 가능합니다. 에러 없죠? 가능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걸 그림으로 간단하게만 그려보면 A철수 있고 철수객체 있고 연결되고 여기에 칸 3개 뚫려 있고 뭐 이름 있고 나이 있고 키 있고 이거 지금 이만큼 그죠? 그리고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변수가 일단 없죠. 그럼 객체가 있는 거예요. 객체만 뉴 했으니까. 그리고 얘는 방 3개 갖고 있을 거고 여기에 리모컨이 있어요. 여기 이름 방에 박철수 넣었어요. 얘네들은 값 아직 안 넣었어요. 이 상태예요. 이게 이 코드의 그림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13번째 라인에서 들어간 이 박철수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스템 out.println 이걸 통해서 이 콘솔에다가 찍을 방법 있을까요? 자,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어요. 근데 왜 없는지는 알아야겠죠. 자,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ESC 누르면 꺼지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력문, 그러니까 변수에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값을 넣고 그걸 출력할 때 리모컨을 눌러서 거기에 접근하죠. 이러면 출력하는 거죠. 지금 위에 나이가 있네요. 이거 그냥 지우고. 이렇게 하면 출력이 가능하잖아요. 나이에 들어가 있던 값이. 똑같은 방식으로 출력한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왜 안 돼요? 변수가 없어서보다는 지금 이 코드만 잘 보세요. 누가 쓰였어요? new.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객체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코드에서 객체가 총 3개예요. 이거 실제로 출력해보면 얘 주석 걸었으니까 출력만 하나 나오겠죠? 이거 출력하면 널 나와요. 왜냐면 방금 전에 그 그림 기억하시죠? 그 2개 여기 있던 그림에 추가된 게 이거 하나예요. 객체 하나. 여기 리모컨 있고 방 3개 뚫려 있어요. 그리고 리모컨 눌러서 지금 뭐예요? 값으로서 쓰려고 접근하죠. 이름이라는 방에 값이 들어 있었어요 지금? 객체 새로 만들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링의 기본 값인 널. 그냥 이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객체니까. new가 쓰이면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여기서 new를 하나 더 썼잖아요. 그럼 얘는 서로 다른 객체를 하나 또 만든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코드 있죠.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은요. 완벽하게 일회성 객체예요. 동일한 객체를 또 불러낼 방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걸 불러내기 위해 이 키워드를 쓰는 순간 우리는 객체를 또 만들어낼 거니까. 그럼 아예 남남인 객체가 또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완벽하게 일회성인 객체를 쓸 때 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일회성인 객체는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변수를 불러다 놓고 값을 넣는 행위가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다라는 건 이 값을 또 꺼내 쓰기 위해서 넣는 건데 애초에 똑같은 애를 부르지도 못하는데 값을 넣어봤자 의미가 없겠죠. 실제로 맞아요. 이렇게 일회성 객체를 사용할 때는 변수에 뭔가 값을 넣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안 써요. 자, 이런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굳이 얘가 문법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변수에 값 넣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렇게 쓰지도 않는데 얘는 왜 문법으로 존재하지? 변수에 값을 넣는 행위가 아니면 의미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거 배워볼 겁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건 하나 먼저 정의를 해놓고 가는 게 낫겠네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메서드 만드는 방법이에요. 메서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이 메인 메서드처럼 어떠한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메서드를 만드는 방법은 사실 조금 지금 당장 생각하기에 좀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접근 제어자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태틱 여부가 필요하고요. 얘가 스태틱이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이런 게 필요하고, 거기 하나 더 리턴 타입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메서드명이 와요. 이게 문법이거든요. 이 다음에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게 메서드를 만드는 방법 문법이에요. 지금 여기 부분에 아까 말했던 이런 퍼블릭 같은 거 넣을래 말래 뭐 이런 거고, 이 접근 제어자는 사실 자바에 4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살짝. 그리고 스태틱, 이 스태틱이라는 걸 쓸 거야 말 거야 이런 게 들어가고, 안 쓸 거면 안 넣는 거고요. 리턴 타입, 얘는 근데 필수예요. 얘는 우리가 생략을 못 해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접근 제어자랑 이제 이 두 부분은 지울게요. 얘네는 안 써도 에러가 없기 때문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상황에 맞게 쓰는 게 맞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으로 메서드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 모양으로 만들 건데, 지금 메인 메서드 보세요. 제가 아까 이거 지우기 전에 걸로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퍼블릭 접근 제어자입니다. 얘는 이게 있죠? 스태틱, 얘는 스태틱을 썼네요. 메인 메서드는 여부가 썼대요. 자, 그 다음 리턴 타입이 오는 자리인데 보이드라고 쓰여져 있죠. 이 보이드도 하나의 타입이에요. 타입. 엄밀히 말하면 타입입니다. 근데 좀 다른 개념이긴 해요. 어쨌든 리턴 타입 쓰였고, 메서드명 이름이 메인인 거예요. 그리고 소괄호가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게 메서드입니다. 맞죠? 그대로 일치하고 있죠? 대신에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이 내용은 조금 더 뒤에 배울 겁니다. 지금 아직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방식인데 우리 이 부분은 아직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할 거다. 자, 그러면 메인 메서드를 봤을 때 이 보이드라는 친구, 얘도 하나의 타입이라고 말을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타입이라고 했어요. 그냥 타입은 아니고, 이 친구는 뭐냐면, 이 친구는 그냥 보이드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뜻은 약간 허공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얘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려면 리턴 안 해 이거예요. 리턴 없음 이런 거예요. 이거를 없음 이런 것도 되고, 리턴 타입 없음 이런 것도 되고, 아니다, 이건 좀 말이 이상할 수 있으니까 리턴 안 해 이 정도로만 하죠. 없음 안 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메서드를 만드는 기본 꼴이거든요. 우리는 리턴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그거 배제시켜 놓고 항상 보이드를 가지고 먼저 할 거예요. 자,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저 메서드라는 친구는 일단 자바 안에 존재하는 코드니까 당연히 클래스 내부에 있겠네요. 자바에는 클래스 밖에 있는 코드는 없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클래스 외부라는 건 지금 메인 클래스라고 하는 영역이 이만큼이고 철수 클래스가 이만큼인데, 지금 여기 이 공간은 클래스 내부가 아니겠죠. 중괄호가 없는 곳이니까. 요런 데다가 우리가 이런 코드를 못 짠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코드를 짜는 게 불가한 지역이에요. int a 이런 거 안 됩니다. 애초에 지금 위아래에서 난리 나요. 이거는 문법적인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지금 만들려는 메서드도 자바 코드니까 당연히 클래스 안에 있을 건데, 자, 메서드 안에다가 메서드를 만드는 행위 말고는 여기저기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이 안에다가는 지금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보이드, 테스트 뭐 이런 거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게 아니면 된다. 그 말인즉슨 뭐냐? 메서드는 클래스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말이 비슷한 얘기인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이게 사실 맞는 개념이에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이 안에다가 이건 못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는 가능하고, 지금 우리는 메인 클래스 대신에 철수 클래스, 메인 메서드 대신에 테스트 메서드를 만든 거예요. 지금 비슷한 식으로 구조를 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역할은 다르지만. 자,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데다가 그냥 출력문 하나 놔볼게요. 여기다가 뭐 안녕하세요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름을 좀 바꿔서 자기소개 정도로 해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이 메인 메서드랑은 좀 다른 결이에요. 얘는 자바에 존재하는 메서드 중에 유일무이한 애예요. 좀 특별하네요. 이거 말고 기타 다른 메서드들은 다 지금 배우는 개념입니다. 얘만 좀 특별해요. 얘만.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자, 이 자기소개. 얘도 어쨌든 설계도 안에 들어갔네요. 그러면 우리 이 객체 유철수하면서 만들어진 객체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들고 있는 이 친구 변수 불러다가 리모컨 누를 거야라고 점 찍으면 이거 나오지 않을까요? 보죠. A 철수한테 점 찍어요. 없네? 사실 스크롤 밑에 있어요. 여기 지금 자기소개 있죠? 근데 변수랑은 조금 형태가 다르죠. 변수는 소괄호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소괄호가 안 나오는데 얘는 지금 소괄호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형태가 다릅니다. 실제로 변수랑 메서드는 역할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다른 게 맞아요. 자, 이 친구를 눌러보면 여기서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안녕하세요가 나와요. 지금 이거는 잠깐 주석을 걸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들고 있어요? 얘가 들고 있죠. 자, 지금부터 또 하나의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다가 그냥 이거 제가 그 리눅스 수업할 때 쓰는 폴더입니다. 그냥 만들게요.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얘가 철수다. 여기다가 텍스트 분석 해놓고 뭐 철수 이름 그리고 나이 그리고 키. 자, 지금 제가 만든 txt 파일들, 이 텍스트 문서들은 실제로 값을 저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애들이죠. 나이 22 저장. 그럼 이제 나이라는 이 문서에는 20이라는 값이 저장되잖아요. 그쵸? 근데 자기소개라는 건 그냥 우리가 단어적 이 말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 봐도 자기소개는 뭔가 정보를 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정보를 담기 위해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애초에 자기소개라는 명칭이 좀 잘못됐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어떤 행위에 대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걸 지금 이 파일로 나타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 하다 보면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exe 파일들. 얘네들은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열면 뭐가 열리나요? 그냥 얘가 이제 뭐 되어 있는 대로 실행이 되고 끝나겠죠? 실행이 돼서 뭐가 켜지거나 이런 일은 있겠지만 이런 텍스트 문서처럼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얘는 실행 파일이니까, 그쵸? 얘를 실제로 exe가 executable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행 파일을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문서랑 실행 파일은 애초에 결이 다르죠. 그쵸? 얘는 뭔가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애고 얘는 저장하려고 존재하는 애예요. 목적이 완벽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메서드는 이 실행 파일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럼 변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애. 차이가 명확하죠? 실제로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게 안 돼요. 여기다가 뭐 이런 거 못해요. 애초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애가 아닌데 대입연산자를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메서드를 이렇게 리모컨을 눌러서 메서드를 이렇게 실행시키려고 하는 이 행위를 우리는 여기다 써드릴게요. 함수 호출문이라고 하고요. 함수 실행문이라고도 하고요. 네, 함수랑 메서드 같은 의미라 그랬죠. 여기에 메서드가 들어가도 돼요. 메서드 호출문, 메서드 실행문 해도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출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난 지금 이 자리에서 쓸 거라고 너를 부른 거야. 이 의미고요. 실행문,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실행. 나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기능 실행시켜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해왔던 변수랑은 전혀 다른 개념의 새로운 녀석을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소개라고. 그래서 아까 점을 찍었을 때 변수들은 지금 위에 쪼로록 붙었는데 메서드는 밑에 있었죠. 얘는 실행하는 애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아요.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에서. 근데 변수들은 위로 올라와요. 이거는 막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클래스 안에서 변수를 위에다 만들고요. 메서드를 좀 밑에다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여기로 가도 뭐큰 문제가 되거나 에러가 나거나 하진 않아요. 괜찮긴 한데 이렇게 쓰는 개발자는 세상에 없어요. 무조건 변수를 위에 만들고 메서드를 밑에 만들어요. 여기 뭐 지금보다 변수 더 필요해? 그럼 변수 여기 이 밑으로 쭉 나열되는 거고 메서드 더 필요해? 그럼 이 밑으로 쭉 나열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다. 이해되실까요? 지금 우리는 메서드 만드는 방법 배웠고 그걸로 만들어 봤고 이 만든 걸 호출까지 시켜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일회성 객체들은 의미가 조금은 생기겠네요. 어떤 의미가 생겨요? 아이고. 우리가 아까 일회성 객체가 변수를 불러다가 값을 넣는 행위 혹은 불러 올려는 행위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 그랬어요. 근데 메서드를 호출하는 행위는 얘는 의미가 있죠.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이 자리에서 한 번 쓸 거야 라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건 완벽한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 번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나면 더 이상 얘를 똑같은 애를 불러낼 방법이 없는 상태. 근데 메서드는 어차피 한 번 행위하고 사라져도 돼. 이게 가능한 상태라면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H철수한테 자기소개를 시킬 거고 나는 여러 번 시킬 거야. 얘는 하나의 객체한테 여러 번 동작하게끔 일을 시킨 거고요. 얘를 여러 개 할 거야. 이러면 그냥 여러 개의 객체한테 각각 한 번씩 일을 시킨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짜다 보면은 이제 코드상에 딱 한 번만 실행시키면 되는 메서드들이 존재해요. 그럴 때는 이 문법을 씁니다, 실제로. 우리 게시판 만들 때 여기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걸 보게 될 거예요. 실제로 사용하는 거를. 자, 그래서 기본적인 메서드. 이 안에서 변수를 만들고 이런 거 가능해요. 그럼. 자, 이거 한번 제가 퀴즈를 내드릴 테니까 예상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한 번만 합시다. 너무 많으니까 좀 정리를 할게요. 이거 필요 없고. 메서드 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이거 필요하다. 이따가 이어지는 내용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 코드가 실행됐을 때 여기 콘솔에 나오는 출력 결과 한번 예상해 보세요. 자, 예상이 맞는지 한번 보시고. 맞나요? 맞아요? 30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서 낚이신 거예요. 문자 숫자 연산 먼저 해야 되니까. 여기서 낚인 거예요, 30은. 이거 예상하신 분들은 이제 안 낚이고 잘 판단하신 거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변수를 생성하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 제가 방금 메서드는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애고 저장하려고 만들어진 애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 메서드 안에서 본인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는 있어요. 외부에서 데이터를 밀어넣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거 안 되니까. 이런 거 못하니까. 근데 애초에 이 메서드 안에 얘가 이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로직에서
이런 걸 필요로 해? 그럼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헷갈리나? 이거 빼고. 자, 자기소개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콘솔에 찍히는 출력 결과는 좀 헷갈릴 겁니다. 근데 사실 고민할 여지는 딱 두 개밖에 없죠. 22냐, 10이냐 이건데 둘 중에 누가 정답일까? 얘는 10 맞아요. 왜 10일까요? 이 변수가 색깔이 얘랑 똑같잖아요. 그쵸? 얘랑 갈색, 얘는 파란색. 그리고 마우스 올려보면 여기를 알려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용된 변수는 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대요. 색깔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파란색 됐죠? 그럼 출력 결과는 22. 우리가 지금 이 행위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자, 그림을 그릴 겁니다. A철수, 철수객체 얘가 방을 3개를 갖고 있고 메서드도 방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메서드도 그냥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같이 그립니다. 얘가 색깔 바뀌었네. 그냥 그려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얘가 이제 자기소개. 그리고 얘는 이름, 나이, 키, 그리고 리모컨 있을 거고 연결된 상태. 자, 김철수 넣었고요. 22 넣었고요. 180.5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글씨가 좀 못 나도 이해해주세요. 자기소개에는 이제 얘를 주석 걸기 전 상태 이걸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자기소개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 거고요. 이 공간의 이름이 나이인 거고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는 우리가 10이라는 값을 넣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선호하면서 초기화까지 해버렸으니까. 지금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고 이 자기소개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냥 출력문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출력문 안에서 이 변수를 사용하고 있을 뿐인 거고. 이러니까 얘를 쳐다봐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전역 변수가 있고 지역 변수가 있으면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얘네들의 이름이 같으면 본인하고 더 가까운 쪽을 쳐다보려고 한다. 그 말 그대로 얘는 메서드 안쪽에서 만들었고 메서드 안쪽에서 쓰려고 해요. 근데 메서드 바깥에 있는 애를 쳐다본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름이 같은 상황일 때. 이름이 다르면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러면 고민할 게 여지도 없어요. 애초에 얘가 없어도 얘는 이제 에러가 나겠죠. 없으니까. 이런 애 없으니까. 이름이 같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얘가 없는 상태라고 했을 때 갑자기 얘를 쳐다보기 시작을 했죠. 이게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개념인데 자, 지금 int 나이는 10이라고 하는 이만큼이 지금 메서드 안에 사라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떠한 나이라는 변수를 쓰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한 거냐면 자, 객체 내부에 있는 이 메서드가 객체 내부에 있는 나이한테 접근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거거든요. 왜냐면 이 클래스 내에 있는 변수 나이는 전역 변수니까 메서드 안쪽에서 쓰는 게 가능해요. 전역 변수는 같은 클래스 내 안쪽에서 전 지역 다 쓸 수 있으니까. 실제로 자기소개 2라고 하나를 더 만들어도 나이는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얘도 결국 철수 안에 있는 애니까. 이 나이는 전역 변수니까.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얘가 얘한테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얘한테 바로 말 못 걸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행위예요. 그럼 얘는 어떤 방법을 써서 얘한테 접근을 하려고 할까요?
리모컨을 어떤 리모컨? 여기 있는 리모컨? 얘는 못 누르죠. 왜냐? 객체 안쪽에서 지금 클래스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객체 안쪽에서. 얘는 못 눌러요. 얘는 이제 바깥에 있는 애니까. 얘를 눌러서 이쪽으로는 와도 얘가 갑자기 이쪽에 있는 애를 누를 수는 없죠. 이거는 불가능해요. 지금 얘는 우리한테 객체 안에 디스라고 하는 리모컨이 하나 있죠. 이 리모컨의 의미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었어요. 객체 자기 자신.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한 거냐면 얘가 디스한테 부탁해요. 얘를 누르는 거예요. 얘를 눌러서 나이한테 접근해서 이 값을 갖다 줘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가 점을 찍는 거, 배열에선 대괄호를 쓰기도 하고 점 찍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죠. 없는데도 잘 되죠. 사실은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결과입니다. 이거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얘를 생략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생략이 된다는 얘기는 생략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생략했을 때 왜 문제가 없죠? 애초에 지금 리모컨 누르는 행위를 안 적어주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없어도 잘 되는 건 확인을 했고, 얘를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메서드가 디스를 누르지 않고는 이런 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물리적으로 없어요. 문법적으로 없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디스를 쓰지 않고서는 변수에 접근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변수가 있어버리면 이제 디스가 생략된 상태로 봤을 때 얘는 이제 얘랑 이름이 똑같으니까 얘를 보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인데 나는 얘를 보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해요? 디스를 생략 안 하면 돼요. 그럼 실제로 파래지죠. 하이라이팅도 달라지고. 이러면 20이 나와요. 왜냐면 얘는 더 이상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변수가 돼버린 거니까. 자,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 변수가 지역 변수로 존재하면 그때는 우리가 사용 목적에 맞게 디스를 쓰거나 안 쓰거나 명확히 구별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 이름이 동일한 변수가 지역 변수로 존재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닐 때에는 디스를 생략해도 문제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막 이거 배웠잖아요. 디스 생략하고 생략하지 않고 이런 거 따질 필요가 딱히 없어요. 그냥 무조건 쓰면 돼요. 우리가 이 변수 쓸 거야. 그럼 무조건 디스 붙여서 쓰면 돼요. 실제로 저도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까먹고 안 쓰면 말씀해 주세요. 습관처럼 안 쓰기도 하거든요.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디스를 생략하지 않는 방법으로 먼저 숙달이 되고 그 이후에 별로 머리에서 생각을 거치지 않아도 얘가 확실하게 판단이 될 때 그때부터 생략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자, 디스의 개념이었어요. 중요한 거 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쪽으로 갈 방법이 없다. 나이만 그런 게 아니라 이름도 마찬가지, 키도 마찬가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지금 자기소개 툴을 제가 하나 만들었죠. 그럼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자기 툴. 얘가 디스를 눌러서 얘를 클릭해서 얘를 불러낼 수도 있어요. 이거거든요. 이것도 돼요. 자기소개 툴. 이것도 돼요.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이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해볼까요? 이러면 출력 결과는 조금 헷갈릴 거예요. 순서가 막. 자, 일단 얘는 10, 22. 왜 그런지 쫓아보죠. 일단 메인 메서드 이 친구가 실행이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쳤고 우리는 자기소개를 시킵니다. 시켰을 때 얘가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됐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출력 기능을 하기 전에 얘를 먼저 불렀죠. 얘가 먼저 돼요. 얘가 메서드를 호출하고 끝나는 이 시점 안에 이만큼의 코드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먼저 실행됐으니까 이런 게 있고 여기서 디스 생략된 상태로 이름이 같았으니 10이라는 값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이 먼저 출력된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이거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2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메서드로 호출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 디스가 생략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런 것도 우린 디스를 생략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좀 헷갈리죠? 좀 이제 그래도 객체 처음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괜찮으실 거예요. 이 정도는. 자, 근데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 앞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마주칠 일이 손가락에 꼽을 거예요. 거의 쓸 일이 없을 텐데 그래도 이걸 또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건 다르니까 알려는 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의 개념 잘 기억을 해주시고, 아이고, 제가 메서드가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가능하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할 거거든요. 이건 지금 뭐 하겠다라고 하는지 느낌이 좀 오시나요? 네, 여기서 이해가 돼요. 그럼 이거 이만큼 하겠죠. 출력합니다. 20이 찍혀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시 얘 불러요. 그럼 얘를 또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22가 또 찍히겠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또 얘 불러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얘는 바로 돌다가 에러가 바로 나버려요. 이렇게. 내용은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제 다 필요 없고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봤을 때 무한반복에 빠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호출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하고 또 나 호출하면 또 그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 무한 루프. 자,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제 재기 함수 호출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재기 함수라고도 하고 그냥 재기 함수 호출이라고도 하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자, 당연히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거 쓸 일이 없을 것 같죠. 근데 명칭도 존재해요. 그렇다라는 건 쓸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방금 이렇게 간단한 것만 봐도 재기 호출에 걸리는 순간 무한루프 빠져서 에러가 날 텐데 얘를 그럼 어떻게 써? 쓰는 방식은 간단해요. 이 안에 조건을 두는 거예요. 조건을 둬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는 더 이상 나 자신을 호출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보통 그런 방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얘를 쓸 일이 뭐 개발 인생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보기 힘들다. 저도 지금까지 개발 쪽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실제로 얘를 썼어야만 하는 상황은 딱 한 번이었고요. 비슷한 경우가 하나 더 있었지만 얘를 쓰지 않고도 가능해서 다른 방식으로 갔었어요.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 흔하게 경험할 부분은 아니긴 한데 이런 것도 된다. 가능은 하다. 라는 겁니다. 자, 메서드 안에서 메서드 호출 가능하고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 호출도 가능하고 메서드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왔던 변수들 접근도 가능하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친구는 누구 때문이다? 디스 때문이다. 이 디스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객체 시작할 때부터 디스라는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으면서 깔고 온 거예요. 중요하니까. 이 클래스 바깥 지금 이 메인 메서드라는 이 코드 영역에서는 사실 디스를 쓸 수조차도 없어요. 왜 못 써요? 디스는 어디에만 있다? 객체 내부에 존재한다. 근데 객체 누구 보고 만든다? 클래스 보고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얘를 코드상으로 접하려면 여기밖에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변수에 연결하는 작업을 거친 순간 이 리모컨이 여기로 넘어온 순간 외부 코드에서는 이 변수 가지고 리모컨 눌러서 접근하는 거지 얘를 누를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디스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자, 지금 이제 객체에 대해서 조금씩 더 개념을 넓혀 나가고 있는데 처음 배열 객체 딱 들어갔을 때에 비하면 확실히 좀 헷갈리고 어렵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여러분들 좀 어려우면 반복해서 뭐 영상을 보시던 아니면 뭐 교재를 좀 보던 아니면 구글링을 해보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벽을 꼭 허무셔야 돼요.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내일 수업까지 하고 나면 주말 있죠. 찬스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객체 한 3일 정도 배우는 거니까 그러면 한 3일 배운 객체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찬스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넘어가면 월화수목금 또 객체로 달릴 텐데
더 새로운 거 또 나올 텐데 이 찬스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잘 이제 반복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개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혹시 이해하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 채팅방 이용해서 질문하셔도 돼요. 최대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